지역신문 읽어주는 시의원 지신시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읍시사 1면 이학수 시장님께서 지난 제290회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그 내용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들이 있었고요. 유진섭 전 시장께서 2심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유죄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특정인 부당 채용 혐의와 관련해서 지난 1심에 이어서 2심도 유죄 확정을 받았군요. 지난 1월 10일 광주 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기각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면에는 정읍시 의회 소식입니다. 정읍시 의회 2024년도 첫 임시회에 개회했다는 소식과 제가 정읍시부터 ESG 모범을 보이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었고요. 또 한선미 의원께서는 정읍사 문화재를 국가적인 문화축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 서양경 의원께서는 수성동의 고질적인 주차난 개선 방안을 찾아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정읍시가 농산물 잔류농약 사전에 잡아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기사입니다. 농산물 출하 전에 안전성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출하 10일에서 14일 전에 농산물 시료 1에서 3kg과 농업인 증명서류, 농업 경영체 등록증과 같은 것을 지참해서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방문 신청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읍시에서는 FTA 피해 보전 직불 지원 대상 품목을 접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접수 품목으로는 가수, 과채, 화해, 세 종류이고요. 기존에 지정됐던 참깨, 체리, 키위, 감귤, 포도 등과 같은 14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상동에 있죠. 정읍생골 보건지소에서는 폼 롤러 스트레칭, 짐볼 안정성 운동, 도구 근력 운동, 기체조, 라인 댄스 등 5가지 건강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읍시 보건소에서 구강 이동 보건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거죠. 지난해 12월 34인승 대형 버스를 구입하고 기자재 등을 완비해서 운행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구강관리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다솜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방문해서 구강 이동 교실 사업을 하고 시민의 구강 건강 향상에 노력하겠다는 기사입니다.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자를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읍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0세 이상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접종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오는 4월부터 할 수 있고요. 무료 접종은 한 번만 받을 수 있고요. 과거 접종 이력이 있는 어르신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 무료 예방접종인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 정읍시에서는 60에서 64세 어르신에게도 별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서 관할 보건기관에 방문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면에는 교육 관련한 기사가 있네요. 다음 정읍신문입니다. 정읍신문 1면에도 역시 이학수 시장님의 신년 시정 운영 방침과 관련된 기사가 있고요. 하단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개물림 사고와 관련돼서 미등록 반려견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으로 각종 공부상의 주소가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되고요. 기관 명칭도 전라북도청이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라북도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북도경찰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자, 이렇게 전라북도라는 말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다 바뀌게 되고요. 도로나 안내 표지판도 바뀌게 될 것이고요. 자, 우리 주민들이 신분증인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은 제도 주소가 이제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발급된 신분증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일부러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고요. 혹시 이제 갱신해야 될 때 그때 그 전북특별자치도로 주소 변경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샘골 터널에서 역주행 사고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많지 않은 채로 역주행해서 SUV와 충돌했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정읍시가 씨름과 배드민턴의 전지훈련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자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겠죠. 22일까지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모했다고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2024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방송통신중학교는 2월 22일까지, 방송통신고등학교는 2월 16일까지 원서 접수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을 텐데요. 자,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과 관련해서 정읍시에 2024년도 공수위 8명을 위촉을 했네요. 향후 1년간 담당 구역을 정해 가축 사육 농가의 동물 진료,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 브루셀라 및 결핵병 혈청 검사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충정로 상동 구간의 갓길 불법 주차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구 소방서 앞에는 단속하지 않은 안전지대는 차라리 주차장으로 만든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읍 귀리로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나 디저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데 청년 및 청년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세 팀을 선정하고 5천만 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읍의 특산 자원인 귀리나 밀, 콩, 쌀 등의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하려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업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참여 대상은 18세 이상부터 45세 이하인 청년이 주체가 되는 단체가 되겠고요. 1차 서류 및 현지 심사 점수 30%, 2차 발표 심사 70%를 거쳐서 총 3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정된 팀에게는 5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농촌지원과 생활지원팀 5539-6271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남저널입니다. 서남저널은 2024년 1월 18일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본격 출범했다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사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나 인력, 제도 등 3대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가장 큰 변화는 특별법에서 정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지위를 부여받아서 자치권이 강화되는 등의 전북특별자치도와 그 지위에 걸맞는 특례를 확보해서 지역 발전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의 성장 동력 또한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면에는 정읍시장님의 정읍시정 운영계획과 관련된 내용, 윤준병 의원님과 유성엽 예비후보와 관련된 기사가 있네요. 서남저널은 고창 소식과 또 인근 순창, 부안 소식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정읍지부가 최초 여성 지부장인 제17대 김정림 시인이 취임했다는 소식이고요. 정읍시립박물관에서는 역사 문화가 담긴 유물을 찾는 유물 구입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에 매매를 원하는 개인 소장자나 단체, 문화재 매매업자 등은 시청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란과 정읍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서식을 작성해서 오는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하면